안녕하세요. 입사 3개월 차 격리 가이드 염정희 세무사입니다. 이 강의는 정말 입사하신 지 3개월 차 정도 되는 이제 격리분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입니다. 굉장히 쉽고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앞으로 업무를 보시는 데 있어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꿀팁들만 담아봤습니다. 목차를 같이 살펴볼 건데요. 일단은 격리라는 단어 자체가 경영 관리의 준말이거든요. 이 경영 관리에 내포된 분야가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세금과 관련된 것들 위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목차 같이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일단 우리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를 알아볼 거예요. 이 회사의 출생신고서에 해당하는 이제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아, 우리 회사 이런 회사구나라고 알아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근무하시는 회사가 뭐 개인 사업자이실 수도 있고 법인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과세 사업자, 면세 사업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1차적으로 이제 사업자를 나누는 그 기준이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부가세법에 따라서 아니면은 뭐 세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지만 앞으로 업무 보는데 편하실 것들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우리 회사 지금 잘 크고 있는지, 올해는 좀 얼마 벌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파악하실 수 있도록 재무제표를 살펴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업무를 실제로 보시게 될 때 굉장히 꿀팁, 뭐 홈택스 사용하시는 거나 아니면 엑셀 사용하시는 거. 이거 좀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번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격리 업무를 보셨을 때 핵심은 제가 봤을 때 이제 통장 관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장 관리하시는 방법도 담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격리 업무 보실 때 스케줄이요. 회사 내부에 있는 업무도 있겠지만 이제 외부에 이제 세금 신고 들어가는 업무를 그 일정을 기준으로 해서 또 계획해서 업무를 보시게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일정과 어떻게 이제 세금이 계산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회사 뭐 하는 회사일까요? 목차에서 봤었을 때 이제 회사의 출생신고서를 살펴볼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회사의 출생신고서가 어떤 자료일까요? 바로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겠다. 근데 내가 뭐 이제 사업 장소도 있고, 사람도 채용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에 가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무서에서 이제 발급해주는 서류가 사업자 등록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는 뭐 우리 회사 이름이 뭔지, 그리고 사업자 유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건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표님은 누구인지, 주소지는 어디인지, 그다음에 사업 운영 기간, 뭐 이 회사가 생긴 지 몇 년 정도 됐는지 등을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뭐 근로계약서 상의 상호랑 사업자 등록증 상의 상호가 다르면 안 된 거잖아요. 이제 다른 사람이랑 계약을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출생신고서를 보면서 아,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구나라고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이거는 진짜 제가 생각했었을 때 진정한 출생신고서는 사실 법인 등기부등본이거든요. 이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하실 때요, 그냥 세무서 가서 나 사업할 거예요 라고 사업자 등록만 하시면 되세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새로운 인격이 태어나는 거예요. 마치 사람처럼. 그래서 실제로 사람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 하듯이 그 등기소에 가셔가지고 법인 등기를, 설립 등기를 하셔야지만 이제 그 인격체가 태어나게 되는 거고 그 인격체가 저 사업할 거예요 라고 마치 사람처럼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러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고요. 실제로 이 서류들을 보면서 어떤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어떤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업자 등록증이에요. 이 상단에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쓰여져 있고, 이 밑에 괄호치고, 이 회사가 법인인지 개인인지가 이제 구분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 법인도 종류가 좀 많아가지고 다른 형식으로 해서 이제 표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요, 이제 등록번호. 이게 사업자 등록번호거든요. 사람으로 따지면은 이제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사업체가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면은 왜 내가 상호명을 바꾸고 싶을 때, 뭐 딸기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 나 딸기 말고 뭐 배로 바꾸고 싶어라고 하면 바꿀 수 있어요. 이 정정사항들은 다 바꿀 수가 있는데, 이 사업자 등록번호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거래를 했었을 때 오랫동안 거래한 곳 같은 경우에는 뭐 딸기랑 나는 물건을 샀었는데 나중에 봤었을 때 배로 바뀐 거예요. 그럼 못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업자 등록번호는 안 바뀌기 때문에 이거 위주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제 경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처 리스트를 정리해서 가지고 계실 거잖아요. 그때 상호명만 갖고 있다던가 아니면 뭐 대표자명만 갖고 있다던가 이거보다는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를 중심으로 해서 갖고 계셔야 됩니다. 데이터 편집할 때도 사업자 등록번호 위주로 이제 매칭을 시키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는 회사 이름 나와 있고요. 대표자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업 연월일, 이 회사 이제 시작한 지 얼마나 됐는지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장 소재지, 우리 회사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거는 이제 법인 사업자 등록증이다 보니까 이제 본점 소재지가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뭐 지점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본점은 어디에 있는지. 이것만 보시더라도 이제 본점은 저희 강남에 있는데, 이 지점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구에 있는 걸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업의 종류. 이제 업종, 업태랑 종목이 나와 있어요. 업태가 조금 더 큰 개념이고요. 그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업태나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개만 선택하실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부업종으로 추가도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 이제 사업자 등록증 외에 법인을 설립하신 경우에는 이렇게 등기부 등본이 나오거든요. 법인 등기부 등본이 나오는데 여기 뭐 동일하게 상호, 사무실 이제 주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목적이에요. 얘는 지금 법인 사업자만 이제 사업 그 등기를 하는 거잖아요. 법인 사업자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기로 상호 안에 여기다가 업종을 여러 개를 넣을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넣을 수 있기는 한데 이 목적에 쓰여져 있는 업종만 사업자 등록증에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기부 등본 내에 내가 지금 추가하려는 업종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으세요. 그 다음에는 뭐 임원들, 이제 등기 임원들 누구 있는지, 그 다음에 이 회사, 법인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자본금이 있다는 거거든요. 처음에 그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시드머니, 이제 그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초기에 이제 투자 자본금이 있을 거예요. 그 금액이 얼마에서 시작했는지. 또 특정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상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뭐 건설업이라던가 아니면 저희처럼 이제 세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충족했는지도 이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점 위치도 이런 식으로 같이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 출생신고서를 통해서 굳이 뭐 누가 말해주지 않더라도 이제 서류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기본적인 정보는. 그 다음에 혹시라도 뭐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 이 서류상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대표님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 보면요. 일단 우리가 근무하는 회사가 이제 개인 사업자냐, 법인 사업자냐에 따라서 몇 가지 달라지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요, 이거 세금을 계산할 때요, 세율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제 개인 사업자에서 2억, 법인 사업자에서 2억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세금을 계산해서 이제 납부를 하려고 하면은 그 금액 자체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예시를 들고 왔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소득 금액이 2억일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세율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는 지금 소득세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왜 아까 목차에서는 뭐 부가세 얘기를 했었고 지금 세율이 달라지는 거는 이제 소득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가장 마지막 시간에 저희가 세금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걸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더 명확하게 와 닿으실 겁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소득세라는 거는 그 회사에서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매출이 발생하고 거기서 이제 비용 차감하고 번 돈이 이제 소득이 되는 거고, 보면은 종합소득세율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개인 사업자일 때. 그리고 법인세율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 이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세 표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이 과세 표준은 간단하게 보시면 이게 소득이다, 소득이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그 과세 표준에 따라서 다른 세율, 이제 곱하는 그 세율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진 공제다. 라고 해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누진공제란 왜 나오는 거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2억을 벌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2억에 대해서 보시면 그 구간 이하일 때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되어 있고 1억 5천보다는 크고 3억 이하니까 이 구간이에요. 근데 그 2억에다가 38%를 다 곱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누진세이기 때문에 이제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 2억 중에 1,200만 원은 6%를 곱하게 되고요. 나머지 이제 1,200만 원에서 이제 초과하면서 4,600만 원까지는 15%. 그 나머지는 이제 4,600만 원부터 그 이 초과부터 이제 8,800만 원까지는 24%. 그 구간별로 계속 곱하고 곱해서 이제 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계산하기 조금 어려워지잖아요. 그냥 그 차이가 나는 금액. 여기는 원래 6%를 곱했어야 됐고 여기는 15% 곱했어야 됐으니까 이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38%랑 그 차이를 여기다가 합계를 넣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2억에다가 38%를 곱하고 여기에서 누진공제 금액을 이제 차감을 해주면 종합소득세율로 이제 계산을 한 세금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금액은 대략 이제 5,66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개인 사업자일 경우에 2억 벌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오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법인이다라고 하면요. 구조는 똑같아요. 똑같이 이제 과세 표준 나오고 세율 나오고 누진공제 금액이 나오는데 구간이 심플하죠. 2억까지는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억에다가 10%를 곱하게 되면 2천만 원이에요. 회사에서 이제 격리 업무를 보게 되면 예산을 세운다던가 아니면은 올해 세금은 뭐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브리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어떤 유형의 회사인지에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이 종합소득세율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근로소득을 이제 받게 되잖아요. 급여를 받게 되잖아요. 그 급여에도 이제 적용되는 게 이 세율입니다. 그래서 내 월급을 생각했을 때도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겠죠. 계산하는 방법도 같이.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그 세율, 세금을 계산하는 세율이 달라진다가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절차, 뭐 설립 절차라던가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사업자 자체가 이제 대표님이랑 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업무를 보러 갔을 때 대표님 뭐 신분증이랑 그 자료들만 가지고 가면은 이제 뭐 사업자 등록을 한다던가 변경을 한다던가 했었을 때도 굉장히 간단하게 바뀌게 되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님이랑 사업체랑 이제 별개예요. 왜 저희가 사람 출생 신고하는 것처럼 아예 법인 설립 등기를 해서 인격체를 탄생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의 뭐 개인 그 신분증만 가지고 업무가 거의 해결되는 게 없고요. 아까 그 출생 신고서에 있는 이제 등기부등본이라던가 아니면 인감증명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비하셔야지 되는 그 행정 절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뭐 딸기에서 배로 바꾼다 그랬잖아요. 상호를. 그 상호를 바꾸는 것 자체도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등기부 등본 먼저 변경을 시켜야 되고요. 이사를 가도 사업장이 이사를 가도 등기부 등본부터 대표님이 이사를 가도 등기부 등본부터 그래서 이제 이 등기부 등본을 바꾸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법무사님께서 대부분 해주세요. 근데 어쨌든 이제 수수료가 발생하는 일이고 또 이제 변경을 할 때마다 약간의 이제 세금이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챙기셔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이제 변경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설립 등기 하셔야 되고 변경 등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그리고 또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책임은 뭐냐면요. 그거예요. 이제 대표님이랑 회사랑 분리할 수 있냐, 분리할 수 없냐.
이거 독립성도 마찬가지거든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그 대표님이 그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도 뭔가 제한 없이 무조건 이제 다 책임을 지셔야 돼요. 뭔가 외상대금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투자를 했을 때 뭐 잘못됐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개인이 다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고 독립성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설립 자본금이 있다고 했잖아요. 일단은 그 기준으로 이제 책임을 진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인 거죠. 그래서 유한 책임이고 독립성도 있다. 뭐 대표님과는 이제 별개로 그 회사만의 자금을 운영하고 권리와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좀 유리한 부분이 법인 사업자는 그 대표님의 개인이랑은 이제 상관이 없다 보니까 투자 받을 때 유리해요. 우리 회사가 굉장히 좀 클 것 같은 스타트업이에요. 굉장히 투자도 많이 받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가 보세요. 이 뒷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굉장히 심플하게 이제 통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개인 사업자이신 분들은 대표님 이름으로 통장이 나오잖아요. 법인 사업자는 그 법인 이름으로만 나와요. 뿐만이 아니라 법인이 이제 돈을 벌었을 때 대표님이 함부로 가져가실 수도 없어요. 왜냐면 남이니까. 그리고 이제 준다고 해도 그것 역시도 이제 부채로 남아요, 법인에는. 그렇다 보니까 이 회계 정리를 하는 게 굉장히 객관적으로 그 회사 것들만 들어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뢰할 만한 거죠. 그래서 법인이 조금 더 유리하다. 다만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대표님 1인 법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주 구성원이라던가 아니면 임원이 한 명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대표님은 진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뭐 직원을 채용해서 같이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 자기 거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 번 돈을 자기가 다 가져가실 수가 없어요. 가져가실 때 이제 급여로 가져가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배당을 받아가실 수 있거든요. 주주인 경우에 아니면 이제 꿔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 단계를 한 번 더 거쳐야지만 이제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게 법인 사업자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로는요. 일단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직원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은 그 사대보험이 지역으로 나오시거든요. 이제 지역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그 뭐 건강보험료를 이제 낸다라고 하면은 소득만 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재산도 들어가요. 예를 들면 뭐 부동산이라던가 아니면 뭐 차량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점수를 매겨서 이제 보험료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뭐 입찰을 들어가는데 뭐 어디 공공기관에 입찰을 들어가는데 법인 사업자만 됩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아예 이제 시도조차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도 직원이 만약에 없고 혼자만 있으시더라도 이제 직장 가입자가 되시는 거예요. 직장 가입자는 여기서 재산, 부동산 뭐 이런 거 안 보고 소득만 가지고 이제 보험을 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뭐 입찰에 법인 사업자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대표님이 돈을 가져가실 때 이제 배당으로 해서 우리 회사가 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저장되어 있는 이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로 배당도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지분을 양도하실 수도 있으세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대표님이 우리한테 주식을 주실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관리를 할 때 한번 이제 개인 사업자랑 법인 사업자를 비교를 해볼게요. 앞과 같은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행정적인 절차를 봤을 때 법인 사업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법인 등기부 등본을 먼저 수정해야 된다는 거를 조금 감안하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장 관리하실 때 법인 사업자분들은 좀 그래도 편하실 거예요. 이제 법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통장에서 이제 분리해서 관리를 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막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쓰시는 거를 법인 통장에서 가져가신다고 하면 다 이제 딱지를 붙여놔야 되는 거죠. 이거는 사업과 관련된 게 아님을 표시를 해 두시면서 이제 관리를 하시면 좋고 개인 사업자인 이제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대표님 명의의 통장이 여러 개가 있을 건데 정말 사업용으로 사용하실 것만 몇 개의 계좌를 정해서 그것만 이제 관리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최대한 섞이지 않게 관리를 하셔야만 됩니다.
이게 제가 뒷부분에서 이제 통장 사용 방법에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사업 관련돼서 정확한 손익을 체크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다음에 카드 역시 마찬가지예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카드 발급 역시도 회사 이름으로 나오게 되세요. 반면 이제 개인 사업자 여러분들은 이제 대표님 명의의 카드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또 대표님 명의로 나온 카드로 사업용으로 결제하시면 다 비용 처리가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그 하이마트에 가가지고 우리가 컴퓨터를 하나 샀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업용으로 한 건지 아니면 이제 개인적으로 사신 건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예 카드 번호 자체를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체계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이제 대표님께 가이드를 해드려야 된다는 거죠.